네,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사진이에요. 렌더링 아니고, 자, 코니스 조명이라고 하죠. 건축화 조명 중에 한 가지의 기법인데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판 다음에 간접을 벽 쪽으로 때리는 기법을 코니스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코니스 조명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명령어는 수입 모디파이어죠. 자, 그런데 맥스는 굉장히 비슷비슷한 기능들의 명령어가 많이 있습니다. 수입 모디파이어 이전에는 베벨 프로파일을 많이들 사용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맥스 유저분들은 나중에 나온 명령어가 훨씬 더 강력하고 좋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모디파이어 많이 쓰는데 수입 모디파이어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명적 단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예전 명령어죠. 베벨 프로파일을 사용해 볼 거고요.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베벨 프로파일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언급할 거는 유료 스크립트인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도 살짝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만들게 해준 원동력이 되는 유료 스크립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그냥 캐드 파일 그대로 가져온 아이고요. 자, 그래서 그 코니스 조명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야 되냐면, 자, 단면이 이렇게 돼서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벽체가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벽체 라인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데 뭐 그거는 불필요하니까 안 가져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정렬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캐드 파일이 가져오게 되면 이걸 그냥 바로 쓰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뭐 안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이 정도는 그려주는 게 좋지만, 일단은 또 교육 목적상 요거 편집을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버텍스. 자, 요거 그대로 돌리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단면 그렸듯이 요렇게 요런 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좌측 하단에 버텍스를 잡고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딱 잡고 움직여 봅시다. 언두. 자, 나는 요 세그먼트에 포함되어져 있는 버텍스를 잡고 싶은데 이렇게 잡고 선택을 하면은 자, 불필요한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요거 활성화 시켜 주시면 굉장히 편해요. 세그먼트 엔드 활성화 해주시고요. 내가 이 세그먼트에 포함하는 버텍스를 좀 클릭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세그먼트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요 세그먼트에 포함되어져 있는 버텍스가 선택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편집하는 것보다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새로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합니다. 안전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버텍스 잡으시고 여기 브레이크 되어져 있었으니까요. 자, 브레이크 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아? 자, 노란색 버텍스 두 개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 웰드 버텍스 그리고 뭐 습관적으로 코너 여기 바꿔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요 패스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맞이하는 스윕 모디파이어 적용해 주시고요. 유즈 커스텀 섹션 픽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뷰. 자, 제가 그렸던 단면과는 다르게 안쪽으로 생성이 되어졌죠. 바깥쪽으로 가서 벽에다가 라이팅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바깥으로 가야지 코니스 조명이죠. 그래서 스윕 모디파이어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자, 이런 파라미터들이 되게 강력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밀어 쫙 눌러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바깥쪽으로 되니까 베벨 프로파일은 막 돌려야 되고 귀찮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그리고 스무드 섹션은 비활성화 해줘야겠죠. 여기 섹션에다가 스무딩 먹이면 안 되겠죠. 왜냐면 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거뭇거뭇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무드 섹션 비활성화 하시고 그래도 남아있는 이유는 또 패스에도 당연히 스무싱이 들어가야 되지만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잡아줄 겁니다. 자, F4. 뭐 벌써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수입 모디파이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편리한 기능들이 존재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렬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여기 요 패스가
여기랑 지금 정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 그러면은 뭐 얼라인 피벗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뭐 이걸 눌러본다거나 이걸 눌러본다거나 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예, 최소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 중간에다가 어정쩡하게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자동으로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얼라인 피벗이라는 아이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자 섹션이 이렇게 있고 여기 끝에 정렬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거나 자 여기 얼라인 피벗 누르고 요 그리드 보이죠? 네, 9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다 정렬하거나 여기다 정렬하거나 여기 끝에 딱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쯤에다 정렬을 하시고 지금 여기에 정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재셔야 돼요. 일단 렉탱글로 그려서 재보도록 할게요. 150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 150 미러되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거예요. 마이너스 150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자 이렇게 옵셋을 시켜 주셔야지 정확하게 정렬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 자동 정렬로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편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내로한 이렇게 급하게 변경이 되는 이 곡률에서는 이렇게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가장 수입의 치명적인 단점이겠죠. 특히 자 인터폴레이션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깨지게 됩니다. 뭐 여기는 그냥 그러네. 뭐 인터폴레이션 값이 이렇게 낮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뭐 보통은 6은 쓰잖아요. 자 6에서도 벌써 이렇게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12까지 올렸더니 더 심각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입 쓰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델링된 I와 그 다음에 요거 섹션 두 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에서 예, 복사를 하신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I는 예, 하이드 시키고 새로 생성된 레이어의 이름은 대문자 베벨 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아이에서 수입은 사용하지 않고요. 베벨 프로파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벨 프로파일. 자 베벨 프로파일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몇 가지 잡다한 기능이 생겼는데요. 클래식 모드로 바꾸시게 되면은 예전 모드에서 사용자 섹션 설정할 수가 있죠. 클래식 픽 프로파일. 자 UI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뚜껑을 닫아줘요. 캡 스타트 엔드. 자 우리는 요 밑바닥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면은 더 좋겠죠. 아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또 막아줘야 되죠. 요거는 한 번에 다 된다. 자 그런데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거꾸로 뒤집혔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돌려야 돼요. 자동으로 그 미러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이거가 조금 불편하긴 하죠. 단축키 1번을 누르시던지 아니면 여기 가서서 프로파일 기즈모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모델링 하실 때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피봇을 센터로 움직여 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동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자 일단 다시 지우고요.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자 피봇이 지금 여기 있어서 그래요. 이 스플라인의 피봇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 이 피봇을 원점으로 이 센터로 옮겨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뭐 누르시고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단축키 쓸 거예요. 센터 투 피봇이라고 있는데 단축키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선택한 물체 중심으로 피봇이 옮겨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프로파일 적용, 베벨 프로파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클래식 모드. 자, 픽 UI.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좋겠죠. 자, 스타트 요 밑면은 막아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자동으로 미러가 안 되니까 단축키 1번을 누르시던지 아니면 내려가셔서 프로파일 기즈모 선택을 해주시고 자 로테이트 그 다음에 앵글 스냅을 꼭 활성화 시켜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180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깥쪽으로 나오는 코니스 조명의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베벨 프로파일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은 이렇게 깨지지가 않아요. 깔끔하게 면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토데스크대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은 베벨 프로파일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알고리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수입 모디파이어도 좀 넣어주지. 이게 따로따로 해놔가지고 참 갑자기 좀 급발진해서 죄송하고요. 자, 여기서 뭐 24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도 안 깨져요.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자, 이런 점들이 베벨 프로파일의 정말 강점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자, 여기 자동 정렬 기능은 없지만 이렇게 중간에 딱 센터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정렬이 돼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막강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베벨 프로파일을 껐다 켰다 해볼게요. 스플라인 패스가 여기 있는데 좀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정렬이 되어져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별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왜 여기를 기준으로 정렬이 됐냐면, 자, 섹션을 잡고서 버텍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노란 거 아까 언급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을 생성해서 요 시작점으로 그 정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좀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을 요쪽으로 바꿔주시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리버스 스플라인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죠. 자, 그럼 자동으로 이 아이 역시 보이시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정렬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서 이렇게 정렬이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정쩡한 이런 그 섹션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훨씬 더 베벨 프로파일이 이 폴리곤 생성도 깔끔하고, 정렬하는 것도 여기 뭐 측정해서 뭐 옵셋 시키고 뭐 나발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좀 좋은 얘기 써야 되는데 제가 좀 빡친 이유가 있긴 해요. 그거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그 전에 또 하나 또 좋은 점은 이런 거죠. 이렇게 모디파이어로 해놓으시게 되면은, 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뭐 실무하시다 보면은 이거 계속 그냥 뭐 평면이고 뭐고 수정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깨지는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평면이 바뀐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죠. 네, 정말 편리하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프로파일을 사용하든지 수입을 사용하든지 공이 같은 이야기고요. 자, 스무싱 그룹을 잘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돌려보면은 수입보다는 여기 약간 쉐이딩에서 거뭇거뭇한 문제들이 잘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것도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스무딩 그룹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투 라이트 세팅이거나 이런 경우에, 자,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로테이트 시켜서 돌려보다가, 자, 이런 것들은 스무딩 그룹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스무스 모디파이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스무딩이 전혀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지죠. 요게 맞겠죠. 그래서 오토 스무스 한번 켜보시고 스레스홀드 값을 적당하게 잘 주셔야 돼요. 자, 여기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자, 이런 공면에 스무싱이 잘 먹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네. 자, 요번에는 요거 한 번으로 정확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껐다 켰다 해볼게요. 자, 특히 이런 경우 굉장히 렌더링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무스, 오토 스무스 해주시고, 이 스레숄드로도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동으로 면을 일일이 선택을 해서 스무싱 그룹을 할당을 해서 정확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벨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면 정리가 되고,
자, 스윕 모디파이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면 자체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유료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 스윕 모디파이어를 문제가 없는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스윕을 베벨 프로파일로 바꿔주는 유료 스크립트인데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눌러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맥스가 크래쉬가 되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스크립트 에러를 내뿜거나 그러고 있어요. 물론 개인이 만든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뭐 이렇게 뭐 10,000원 이하의 스크립트 구매하실 때 100% 작동할 거라고 무조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메일을 몇 통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방구에 반응이 없습니다. 뭐 최소한 I'm sorry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솔직히 이거 뭐 있어도 그면 없어도 그면인 스크립트고요. 뭐 베벨 프로파일로 대체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스윕 모디파이어보다 작업 효율성도 높고 편리하죠. 이런 거 온라인 지금 어정쩡한 경우에는 잘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좀 바라는 게 있다라면은 오토데스크에서 이 스윕 모디파이어에다가 지금 베벨 프로파일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면이 정리가 되게 지금 알고리즘 짜져 있는데 이 기능을 스윕 모디파이어에도 좀 넣어줬으면 하는 뭐 좀 그런 작은 바람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